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는 나흘 연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닷새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30포인트입니다. 옵션 만길이었던 어제는 192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61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61선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중기적인 하락 흐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61선 지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도 있었지만 호재는 희석된 상황이고 세계 경기도나 우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또한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째 오르면서 538포인트, 어제보다 0.6%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뒤 다음 주 전망과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이 국내 증시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강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상승 출발에 장 초반부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11시 이후부터 재차 하락 전환하고 현재 5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1930.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장중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과 함께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1,700억 넘는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1,500억 넘는 순매수로 현재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장중 54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소폭 줄였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5% 상승한 538.4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재 코스닥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매도폭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오늘장 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스페인 구제금융 기대감에 유로화가 상승하고 이 개장 초 싱가포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장 초반부터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1110원 선에서 이 지지가 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40전 하락한 11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수주들이 하락장 속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는 오리온이 5%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통주에서는 이 GS 리테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이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나흘째 하락하면서 외국계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죠. 1.07% 밀려나면서 12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당 5,000원씩 하락하고 있네요. 반면에 포스코가 현재 강보 합권에서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16% 상승하면서 30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0.85% 오르고 있네요. 9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신한지주가 1.77%, 그리고 한국전력도 소폭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이 주당 1,500원씩 하락하면서 2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도 2%대로 하락폭을 키우면서 2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07% 하락하면서 27,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4.17% 오르면서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오쇼핑도 2.5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거래일째 부진한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6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0.38% 하락 중이고요. CJENM도 0.69%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는 오늘장 7%대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동서도 0.77%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계속 내렸었는데 오늘도 이렇다 할 반등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2포인트, 장중에는 1930선도 다시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만 팔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그 지수에 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 61선을 좀 터치를 했죠. 장중에 좀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장중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1,800억. 어제도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1,8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약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수도 제가 말씀드린 61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약간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있다 흐름을 또 보겠지만, 130만 원이 이탈이 좀 된 상태죠. 130만 원의 안착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려를 해야 되는,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매도를 좀 살펴보면, 매매를 좀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을 좀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그 SK 하이닉스 이쪽에 주 우리 IT 기업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 뭐 운수장비 쪽도 계속 뭐 현대차 최근에 좀 계속 좋지 못한 흐름. 이러한 부분을 좀 보자면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이따 특징 업종을 짚어보겠지만 뭐 강한 쪽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쪽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 솔직히 좀 경기 방어적인 이러한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사실 좀 실적이 기반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T 쪽의 실적, 삼성전자가 물론 잠정 실적,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앞으로의 또 그만큼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또 의구심이라든가 철저하게 좀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실적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아주 실적을 가지고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현재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60에서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뭐 61선이 이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뭐 현금 비중을 조금은 한 50% 정도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1900선까지는 사실상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00선이 좀 거기까지는 좀 이탈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부분이 오히려 스페인 쪽에는 구제금융에 대한 좀 압박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제 해외 유럽 쪽에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900선이 이탈되고 이러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기준을 좀 정해놓고 그 기준에 좀 이탈이 된다면 약간은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오늘 뭐 게임주들도 종목별로의 어떤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 강한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각 종목별로의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별로의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기준을 삼아서 약간은 좀 위험 구간에 온 상태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크게 여러분들이 뭐 다 팔고 우리가 다 현금화를 해야 되냐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탈이 된다면 그때 현금화를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대응을 좀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업종 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셨는데요. 오늘 특징을 보이는 업종, 그 안에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약업종이라든가 뭐 음식료업이라든가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철도 관련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 방어적인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선택하기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줄기세포 관련 쪽도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이슈, 맞춤형 줄기세포에 관한 기사가 나왔었죠. 아침에 신문에서 좀 봤는데요.
맞춤형 조기세포로 해서 어떤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망가진 심장 치료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 6명인가를 수술을 해서 그중에 한 명이 잘 수술이 되고 현재까지 한 8개월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성공적인 부분으로 보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자결제 관련 쪽 마찬가지로 성장성과 정책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종목의 흐름들은 종목을 이따 보겠지만 실적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YG가 한번 꺾이는 것처럼 어떠한 기대감으로 올라온다면 실적이 확인이 되는 그 실적이 과연 그 기대감에 필적하는 그러한 실적이 되느냐, 기대감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지금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업종이 계속 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들이 약간의 종목들이 좀 변화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강한 음식료업이 대상이 계속 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시점이 아마 좀 터닝의 어떤 포인트가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기아차나 현대차가 그 실적 발표 시점이 오히려 하락을 멈추고 또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시장은 이러한 구조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 시장은 이렇게 가면 가지 못하죠. 지금 오늘 음식료업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이 강하게 올라가지만 시장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죠. 올라가지 못합니다.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화학 쪽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상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유럽 쪽의 어떤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구간에서 시장이 좀 상승 구간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IT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성장률이라든가 과연 산업이 성숙해 있는 시장이냐, 성장해 있는 그런 산업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죠.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좀 산업적인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한 종목들을 좀 보자면 스마트폰, 코스닥에서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계속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플렉스컴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 한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 스마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관련,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그렇다면 거기에 연관되는 컨텐츠 관련. 지금 현재 계속 엔터주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오늘 컴투스가 다시 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모바일 게임 관련주, 철저하게 이런 스마트에 연관되는 그런 모바일 컨텐츠 이런 쪽으로 좀 산업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의 그러한 흐름보다는 이쪽으로서 산업이 좀 변화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종목들, 그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종목은 NHN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성장을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과 또 연동지어서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기존의 IT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IT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130만 원 이탈이 됐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 리스크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연말에 또 미국의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IT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상승은 재차 시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철저하게 실적과 성장성이 기반이 되는 이런 쪽, 필수 소비재, 그리고 스마트, 컨텐츠,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바이오 쪽.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자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마 쪽의 흐름을 좀 한 가지 좀, 언급을 하나 해드리면, 테마의 흐름은 이제, 점점,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 남북 대북 관련한 그러한 쪽으로 좀 포커스가 좀 옮겨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인물 관련해서 정책 관련, 농업 관련, 철도 관련 이런 쪽이 다 이제 대북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다고 흐름상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마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대북 관련, 남북 경협 관련 테마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좀 이런 현재 좀 어려운 시장에서 약간의 수익률은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휴비츠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던 종목인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거의 5%입니다. AS 한번 받아볼 텐데요.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네, 우선은 네. 휴비츠가 저번 주 추천하고 5%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종목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선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선이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소비에 대한 수혜는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면 실제로는 8월달부터 해서 그 저점 추세를 계속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1,000원, 13,000원, 14,000원, 그리고 14,000원 중반대까지 계속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7,000원 정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수정 없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으로 역시 유효하십니다. 네, 휴비츠 더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가장 문의 많았던 종목은 CJ입니다. 예. 지금 오늘 보시면 상당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수익자들께서는 이익 실현을 해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보시면 7월 25일 저점 이후로부터 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CJ 계열사들 주가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들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CJ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장 예정 중인 그 회사들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일단은 보류 의견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11만 5천 원까지 가능하겠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CJ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양산지점의 추천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금일 추천 종목은 잉크테크입니다. 예. 실제로는 저희가 장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12%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그런 점 먼저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잉크테크라는 종목은 2002년도에 상장한 사무용 잉크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자고 하면 성장 모멘텀은 인쇄전자 사업에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은을 이용해서 투명 전자잉크 개발을 해서 국내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8% 비중이었던 인쇄전자 사업이 올해는 17%로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더 큰 성장성을 약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윈도우 8 기반으로 해서 주요 태블릿 PC 제품에 전자재료 공급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했던 BW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신주 인수권 행사가 가능한데 전환 가격이 14,971원입니다. 이 감안했을 때 산업은행 측에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 주식수는 전체 발행 주식수에 대해서 4.3% 정도의 수준이면서 오버행 이슈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쇄전자 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수가를 오늘 금일 종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23,000원에서 22,5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8,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잉크테크가 이미 많이 올랐죠. 현재 11% 넘게 12%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지난 2월 애플은 삼성전자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전주보다 3만 건 줄어든 33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37만 건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지난 2008년 2월 중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로존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 그리스에 시간을 2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4.5%까지 끌어내리려면 당초 계획했던 2014년이 아닌 201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바젤3 규제 방안 도입을 최장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키프로스 측의 주재로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규제 도입을 언제까지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6개월 또는 1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서 투자 심리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흘째 내리네요. 네.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이 이제 파기가 되고 이 사건이 지방 법원으로 환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심리가 주가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금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수가 워낙 많고 이에 대해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 단편적인 소송 결과에 주가가 일희일비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분명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넥서스란 제품이 어떤 신제품이거나 주력 판매 제품이 아니라는 점 또한 이번 이벤트의 주가 부양이 미흡한 이유일 거고요. 일단 다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향후 타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했던 판결들이 어쩌면 반전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역으로 말하자면 소송과 관련된 리스크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단련이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발표됐었던 미국의 실업률이 8% 아래로 내려오면서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줄었네요.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실업률이 8.1%에서 7.8%로 크게 떨어졌었고요. 이번 주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컨센서스인 37만 건을 크게 하회하였고 또 오늘 뉴스에서 말씀하신 대로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4주 이동 평균 건수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추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고용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분기 초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해 왔었다는 점이나 이제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등에서 이제 통계의 오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실업률이 7%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느냐보다는 이제 신규 취업자가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또 다른 관심이 쏠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편 다음 주에는 EU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등 유럽 재정 문제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그 S&P의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과 진행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유로존과 또 글로벌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디스가 이번 달 말에 등급 검토를 완료할 예정인 만큼 이제 무디스마저 스페인 등급 강등한다면 앞으로의 자금 조달 어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18일에서 19일에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스페인 문제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네, 결국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뚜렷한 윤곽은 지방선거 이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편 국내 증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이후에 7월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0조 원 이상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유럽 문제도 이렇게 여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쏠림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10월 이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매수 기조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매 동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7월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이 Q3 전에 이제 8월 말까지 상태를 되살펴 보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수급의 절반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계였고 이제 나머지는 중국 정도 자금이었고 미국계는 계속 팔고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통상 영국계와 미국계가 그 자금 방향이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 Q3가 실행이 된다면 이제 미국계 자금 유입과 더불어 유동성 장세 기대하는 목소리 있었는데요. 실제로 과거 이제 첫 번째 QE나 두 번째 QE 시기에 각각 미국계 자금은 한국 주식을 12조 원, 13조 원씩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 발표 직후에 미국계 자금이 한 6거래일 동안에는 2.4조 원 정도 순매수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섰고 현재로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외국계 자금 유입 빠르게 되지 않고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래서 판단해 보자면 미국 내 현금성 자산에 묶여 있는 돈이 한 9조 4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대기업 120여 개의 시총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 자체가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물 경제 반영하는데 시차가 존재해서 아무리 주요 경제국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일관성 보여준다 하더라도 연내 가시적인 파급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앞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글로벌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지난 주말 발표됐었던 미국의 실업률이 8% 이하로 내려오면서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목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 강조를 하셨었는데 역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네, 예상대로 예.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실업률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좋게 나왔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실업률에 대해서도 제걸치 전 CEO가 그거에 대해 상당히 좀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실업률이 한 3만 명이 줄었는데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한 개의 주에서 아무것도 지금 보고가 안 된 상황이고 그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저께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냥 밀어내 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오류냐 아니면 오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류라면 주가는 좀 밀릴 확률이 높고요. 이게 오류라면 주가가 밀릴 것이고 오해라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이번 주에는 그 부분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유로존에서는 두 가지의 이슈가 생겼죠. IMF에서 그리스에 시간을 더 주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S&P에서 스페인 신용 등을 강등시키면서 스페인이 구제기금 신청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또 IMF에서 그리스에 시간을 더 주자고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2년 정도의 긴축 이행하기 위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그동안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잃었었는데 상승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어쩌면 이 부분으로 미국의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묻혀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밤의 유로존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저께 그리스의 시간을 더 주자는 그 얘기에 유로존은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오늘 또한 그 영향을 받는지가 시장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져야지 좋습니다. 그나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가장 바라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외국인만 한 1,9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매수도 약 1,500억이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중에서 투시는 여전히 한 3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시장을 약간 누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이 1,700억을 사고 있는데 전업종에 사지만은 않습니다. 전기전자와 운송장비에 몰려 있고요. 서비스에도 한 160억 정도 매수를 합니다. 특히 전기자는 91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음식료나 섬유유보, 종이목재, 화학 쪽에서는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은 1,9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운송장비에 가장 매도가 많고요. 전기전자는 99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을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하는 종목 화학업 중에서 40억 정도의 매수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 360억 정도의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운송장비에서 26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에서 220억을 매수하고 있죠. 투시는 여전히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 운송장비에서만 200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금은 여전히 매수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만기를 맞이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흔들리는 모습이죠. 오후에 중국이 2시부터 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지금 1%의 하락률을 보이는데 어저께 미국 항소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금지가 원심 파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의 부품을 외국에서는 좀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재료가 충돌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모비스나 삼성생명, KB금융, 롯데쇼핑, 고려아이언 같은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나케미칼이나 지금 보시면 현대차, 두산인프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예. 그 일봉상으로 중요한 지수가 1943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막판에 좀 회복을 좀 해주면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사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누적으로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매도 양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27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데 약 15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하고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평단가는 1950 전후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평단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얘기는 오늘은 매도하고 있지만 조만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즈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내내 코스피가 내렸습니다. 1990선에서 1930선, 2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제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장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게 말이죠. 저도 네. 상당히 궁금한 시장입니다. 그만큼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일단은 무난히 넘겼다는 평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그렇게 무난히 넘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장중 5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일조를 했던 게 바로 투신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투신권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은 예.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세라든지 아니면 보험업종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점 같은 네. 경우에는요. 스페인의 지금 재무 불확실성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좀 나뉘어지는데요. 지방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글로벌적인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계속적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문제도 한 번씩 체크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중국 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증시를 통틀어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속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아직 미연한 힘에 그치면서 지금 예. 우리 증시 자체에도 큰 흐름을 못 잡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철강업종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실적적인 바닥을 드러냈다. 그렇게 평을 많이 했었는데 3분기에 다시 또 실적은 화해할 수 있다. 그런 결과치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중국 증시에 목을 메고 있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중국이 그다지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네. 많이 하는 증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도 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건데요. 일단은 밴드가 지금 60일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보유를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이는 게 코스닥 업종입니다. 네. 코스닥 업종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좀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일단 지금은 2009년부터 이어오던 박스권 상단에 또다시 위치하는 모습인데요.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계속적으로 주도 업종이 바뀌었었죠. 예전에 2009년 때는 그때 태양광과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가 상당히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중간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으로 대비되는 그만큼 바이오주가 상당한 큰 활약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또다시 박스권 상단에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모바일 게임, 그리고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터주 관련,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게 또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데, 과연 이 지속성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어제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그러면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요.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죠. 거기 안에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일단 중소형주로 대표되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당히 큰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0.7% 정도 오르는 모습 나타내는데, 안에 보면 코스닥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당히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관련으로 해서 컨텐츠 분야가 과연 이렇게 그냥 빠질 것인가 여부를 가장 크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시총 10위권에 지금 CJ ENM이라든지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지금 엔터주 관련이 3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만큼 시총 자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의 지금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한번 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외국인은 지금 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는 1950선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하단을 보더라도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1940선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펀드 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투신권의 움직임 자체가 매수세에 조금 가담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지만, 지금은 투신권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도 손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지금 할 만큼 다 했고, 지금부터는 투신권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신권만 돌아서 준다면 61선 지지 여부는 확실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멜파스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인데요. 멜파스라고 하면 터치 패널, 터치 칩에 관련된 업종이죠. 그만큼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호실적을 맞이해서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호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 안에 이면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터치칩을 만드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터치칩에 대한 물량이 증가가 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기당 최대 매출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 그런 뉴스가 좀 많죠. 그리고 갤럭시 S와 지금 갤럭시 노트2에 독점적으로 지금 터치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내수라든지 아니면 국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모습, 그래서 평균 이상의 실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실적적인 주다고 생각을 하고 멜파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 같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실 때 한번 중요한 거는 왼쪽에 보시면 큰 산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큰 산이 한 개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빠졌던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빠진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산을 만들었던 세력 자체가 지금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예. 그만큼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에 외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밴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에 팁을 한 개를 드린다면 왼쪽에 혹시나 산이 있는데 그 산 자체가 개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이라고 하면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안 좋은 차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에 만약에 만든 산이라면 예. 쉽게 갈 수 있는 차트라는 것 좀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크게 거래량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조정을 나타나고 있는 장세인데요.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잠시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거래량이 하단에 좀 다시 붙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은 이평선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있던 거래량, 그러니까 26,000원까지는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가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멜파스였고요.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담겼죠. 코텍, LB세미콘까지 각각 20%씩입니다. 상황을 살펴볼까요? 9월 14일에 편입했던 코텍은 5% 수익입니다. LB세미콘은 10월 5일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 있네요. 두 종목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코텍부터 살펴볼게요. 코텍 보유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양상인데요. 조정을 지나고 나면 다시금 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주식이 하루에 변동치가 되는 게 30%죠. 위로 15%, 밑으로 15%인데 그런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유기간을 다 2달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천천히 가더라도 네. 어차피 가게만 가면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전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어차피 2달 뒤에 결과치가 어차피 말해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손해만 안 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항상 수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LB세미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지금 3,620원 정도가 오늘 3% 정도 오르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금요일날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금 올라오는 패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점이고, 만약에 제가 오늘 금요일날 출연 안 하고 월요일날 왔으면 더욱더 좀 올라가는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죠. 거기에 대해서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에 들어가는 LG 디스플레이가 패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칩을 만드는 회사가 또 LB세미콘이고요. 거기에 실적적인 전망 또한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검증된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안전한 바탕으로 좀 가는 그런 주식들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LB세미콘 강력홀딩입니다. 네, 두 종목 다 목표하신 가격까지 믿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오늘 담은 멜파스까지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오늘 담은 종목까지 총 3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코텍, LB세미콘, 그리고 멜파스 20%까지인데요.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코텍과 LB세미콘 모두 어려운 장소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하신 가격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담은 멜파스,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